순백의 실크와 섬세한 레이스로 장식된 신부 대기실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다. 벽면을 가득 채운 생화장식에서는 달콤한 향기가 풍겨왔고 크리스털 샹들리에의 불빛은 눈부시게 흩어지고 있었다. 그 중앙에 앉아있는 한유라, YS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이자 오늘 결혼식의 주인공인 그녀는 이 모든 화려함과는 어울리지 않게 차가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녀가 입은 웨딩드레스는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오직 그녀만을 위해 제작한 단 한 벌뿐인 작품이었다. 수천 개의 작은 다이아몬드가 드레스 위에서 은하수처럼 반짝였지만 거울에 비친 유라의 얼굴에는 신부의 설렘이나 기쁨 대신 얼음장 같은 냉정함만이 감돌았다. 짙고 긴 속눈썹 아래의 검은 눈동자는 감정의 동요 없이 거울 속 자신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때 대기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김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들어섰다. 그녀는 유라의 가장 충실한 비서이자 오른팔이었다. 손에 든 태블릿 PC를 쥔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가씨, 김 비서의 목소리는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시선만으로도 김 비서는 숨을 삼켰다. 가져왔어. 유라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마치 날씨를 묻는 듯한 평온한 어조였다. 김 비서는 말없이 다가가 태블릿 PC를 그녀에게 건넸다. 화면에는 몇 장의 사진과 문서 파일들이 열려 있었다. 첫 번째 사진은 낯익은 호텔 스위트룸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그녀의 약혼자 강지훈이 와인잔을 든 채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품에는 한 여자가 매달려 있었다. 유라의 오랜 라이벌이자 모델 업계의 신성 최서희였다. 두 사람의 도발적인 포즈와 은밀한 시선은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만남이 아님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었다. 사진은 여러 장 이어졌다. 날짜는 불과 어제 저녁이었다. 결혼식을 바로 앞둔 남자의 행동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배신이었다. 하지만 유라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 다음 파일로 화면을 넘겼다. 그것은 YS그룹의 내부 기밀 자료와 주주 명부, 그리고 강지훈과 그의 아버지인 강 회장 사이에 오간 이메일 내역이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강지훈은 유라와의 결혼을 통해 YS그룹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최종적으로는 YS를 자신들의 회사에 헐값에 합병시키려는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기업 사냥을 위한 가장 교활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지난 3년간의 연애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다정했던 목소리, 따뜻했던 눈빛, 미래를 약속하던 달콤한 말들. 그 모든 것이 정교하게 짜인 연극이었다는 사실이 비수처럼 심장을 찔렀다. 보통의 여자라면 이 자리에서 웨딩드레스를 찢고 울부짖었을 것이다. 하지만 한유라는 아니었다. 슬픔과 분노가 피를 차갑게 식히자 오히려 정신은 더없이 맑아졌다. 그녀는 YS그룹의 회장이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린 나이에 험난한 경영 세계에 뛰어들었다. 수많은 경쟁자와 내부의 적들 속에서 회사를 지켜내기 위해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는 법을 잊고 살았다. 강지훈은 그런 그녀에게 유일한 안식처이자 따뜻함이었다. 그러나 그마저도 거짓이었다. 아가씨, 지금이라도 결혼식을 취소하셔야 합니다. 김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유라는 천천히 태블릿 PC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비치지 않았다. 텅 빈 시면 같았다. 취소하니. 김 비서, 취소는 너무 시시하잖아. 유라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거울에 비춰보았다. 완벽한 신부의 모습. 하지만 이제 그녀는 이 완벽한 무대 위에서
가장 잔혹한 복수극을 펼칠 주인공이 될 터였다.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할 거야. 아니, 예정보다 더 성대하게 치러야지. 모든 사람이 똑똑히 볼 수 있도록. 결혼식장의 웅장한 문이 열리자 장엄한 오르간 연주가 울려 퍼졌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쏠렸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한유라가 아버지 대신 그녀의 손을 잡아줄 YS그룹의 원로이사. 윤 이사의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눈부신 조명 아래 그녀의 모습은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는 사람들을 압도하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하객들은 저마다 감탄과 찬사를 보냈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차가운 눈빛을 눈치채지 못했다. 버진 로드 끝 제단 앞에는 강지훈이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최고급 턱시도를 차려입은 그는 오늘 인생 최고의 승리를 거머쥔 정복자처럼 보였다. 한유라와 그녀가 가진 모든 것, YS그룹이 곧 자신의 손에 들어올 것이었다. 그는 유라의 차가운 표정을 결혼을 앞둔 긴장감으로 해석하며 더욱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가증스러운 위선이었다. 유라는 천천히 한 걸음씩 제단을 향해 나아갔다. 수많은 하객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정재계의 거물들, 유명 인사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취재하기 위해 몰려든 기자들까지. 완벽한 무대였다. 마침내 제단 앞에 도착한 유라의 손을 윤 이사가 강지훈에게 넘겨주었다. 지훈은 부드럽게 유라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유라는 마치 얼음 덩어리를 만지는 듯한 불쾌감을 느꼈다. 주례사가 시작되었다. 사랑과 신뢰, 영원한 약속에 대한 아름다운 말들이 식장 안에 울려 퍼졌다. 유라는 텅 빈 눈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그녀의 시선은 한 곳에 머물러 있었다. 가장 앞줄, 하객들 중에서도 유독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는 한 남자. 권민준, JW그룹의 회장. 그는 재계에서 냉혈한으로 불리는 남자였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포커페이스와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목표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혹한 결단력으로 불과 몇 년 만에 JW그룹을 국내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시킨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오늘 YS그룹의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이 자리에 참석했다. 다른 하객들처럼 수군거리거나 감탄하지 않고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조용히 이 모든 상황을 관조하고 있었다. 마치 잘 짜인 연극을 지켜보는 관객처럼 신랑 강지훈 군은 신부 한유라 양을 아내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언제나 사랑하고 존중하며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그 사랑을 지킬 것을 굳게 맹세합니까? 네, 맹세합니다. 강지훈의 목소리는 자신감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유라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유라는 속으로 비웃었다. 이제 곧 그의 차례였다. 그럼 신부 한유라 양은 신랑 강지훈 군을 남편으로 맞이하여 주례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순간 유라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니요.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 식장 전체에 울려 퍼지기엔 충분했다. 오르간 연주가 멎었다. 하객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주례는 당황한 얼굴로 유라를 바라보았다. 강지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유라야, 지금 무슨... 저는 맹세할 수 없습니다. 유라는 강지훈의 손을 뿌리치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다. 식장 안에 있는 모든 스피커를 통해 그녀의 차갑고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이 남자와 결혼할 수 없습니다. 식장은 충격으로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강지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한유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강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지만 유라는 그를 무시했다.
그녀의 시선은 하객들을 향해 있었다. 제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이 남자. 강지훈 씨는 제 뒤에서 저를 기만하고 YS그룹을 집어삼키려는 추악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식장 양쪽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화면이 켜졌다. 원래는 두 사람의 아름다운 웨딩 사진이 나와야 할 그곳에 어젯밤 강지훈과 최서희가 호텔 스위트룸에서 밀회를 즐기는 사진들이 적나라하게 나타났다. 하객들 사이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다. 이게 뭐야? 저건 조작이야, 한유라. 네가 날 모함하는 거라고. 강지훈이 소리쳤지만 그의 외침은 다음 화면에 의해 묻혀버렸다. 스크린에는 그가 그의 아버지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이 확대되어 나타났다. 결혼을 통해 YS그룹의 주식을 확보하고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구체적인 계획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지훈의 부모는 얼굴을 감싸 쥐었고 강지훈은 이성을 잃고 율에게 달려들려 했다. 하지만 보안 요원들이 즉시 그를 제지했다. 유라는 엉망이 된 재단과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진 강지훈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이것이 그녀의 복수였다. 가장 화려한 무대에서 가장 처참하게 그를 무너뜨리는 것. 하지만 그녀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 모든 소란 속에서 유라는 웨딩드레스 자락을 붙잡고 천천히 재단 아래로 걸어 내려왔다. 사람들은 그녀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길을 터주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 한 사람을 향하고 있었다. 권민준,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팔짱을 낀 채 흥미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보고 있었다. 혼란스러운 주변 상황과는 완전히 분리된 채 그만이 고요한 섬처럼 존재했다. 유라는 그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대한민국 재계의 두 거물이 가장 극적인 상황 속에서 마주했다. 유라는 허리를 굽혀 그와 눈을 맞췄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말을 꺼냈다. 권민준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복수의 칼날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강철 같은 의지를 담은 하나의 제안이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정적 식장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사람들은 숨 쉬는 것조차 잊은 채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방금 약혼자를 파멸시킨 여자가 그 자리에서 다른 남자에게 청혼을 하고 있었다.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하고 매력적인 남자. 권민준에게 이것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현실이었다. 권민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고개만 들어 유라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가 그녀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듯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사랑 고백이 아니었다. 이것은 거래 제안이었다. 한유라는 지금 최악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파원 스캔들과 경영권 분쟁으로 YS그룹은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녀에게는 이 위기를 막아줄 강력한 방패이자 동맹이 필요했다. 그리고 권민준. 그 역시 집안에서 강요하는 정략 결혼을 피하고 자신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명분이 필요하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들의 이해관계는 완벽하게 일치했다. 몇 초 같은 영혼의 시간이 흘렀다. 권민준은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다. 미소라고 하기엔 너무나 차갑고 계산적인 표정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188cm가 넘는 큰 키가 유라 위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율에게 손을 내밀었다. 좋습니다. 한유라 씨. 그의 낮고 울림 있는 목소리가 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권민준의 승낙이 결혼식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시간은 멈췄다.
하객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고, 기자들은 이 세기의 스캔들이자 새로운 가십거리를 놓치지 않으려 셔터를 눌러댔다. 한유라의 복수극은 이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었다. 모욕감과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강지훈이 보안 요원들의 팔을 뿌리치며 소리쳤다. 권민준, 당신이 감히 누굴 넘봐 한유라. 너 미쳤어. 이 결혼은 무효야. 하지만 그의 발악은 더 이상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했다. 권민준은 재단 아래로 걸어 올라와 유라의 곁에 섰다. 그는 한치의 동요도 없는 얼굴로 강지훈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그 시선 하나만으로도 강지훈은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보안팀, 뭘 하고 있나? 식을 방해하는 불청객은 즉시 정리하도록. 권민준의 낮고 권위적인 목소리에 보안 요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강지훈의 양팔을 붙잡아 거칠게 끌어내기 시작했다. 강지훈의 부모가 달려와 사정했지만 이미 상황은 그들의 손을 떠난 후였다. 한유라, 너 절대 용서 못해. 내가 너랑 YS그룹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똑똑히 지켜봐.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끌려나가면서도 강지훈의 저주는 악에 바친 채 식장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유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자신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쥔 새로운 파트너 권민준에게 향해 있었다. 권민준은 당황한 주례를 향해 고개를 까딱했다. 식을 계속 진행하시죠. 주례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신랑 권민준 군은 신부 한유라 양을 아내로 맞이하여 맹세합니까? 네, 맹세합니다. 망설임 없는 대답이었다. 이번에는 유라의 차례였다. 그녀는 권민준의 깊은 눈동자를 마주보았다. 그 눈 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냉철한 이성과 판단력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네, 맹세합니다. 두 사람의 대답은 사랑의 서약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전쟁을 앞둔 두 장수의 결의에 가까웠다. 반지를 교환하고 주례의 결혼 선포가 이어졌다. 마지막 순서는 신랑 신부의 키스였다. 권민준은 유라의 허리를 가볍게 감싸 안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얼굴이 가까워지자 은은한 시트러스 향이 느껴졌다. 유라는 긴장으로 마른 입술을 삼켰다.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가볍게 닿았다 떨어졌다. 깃털처럼 짧고 감정이 배제된 철저히 형식적인 입맞춤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터져나온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는 마치 폭죽처럼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했다. 한유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부에서 한순간에 가장 충격적인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선택한 폭풍의 눈. 권민준과 함께 그 중심에 섰다. 결혼식장을 빠져나오는 길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수많은 기자들이 두 사람을 둘러싸고 마이크와 카메라를 들이밀었다. 권민준 회장님, 한유라 씨와는 언제부터 교제하신 겁니까? 이번 결혼이 두 그룹 간의 적대적 M&A를 위한 것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강지훈 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들이 쉴 새 없이 쏟아졌다. 유라가 인상을 찌푸리는 순간 권민준이 그녀를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듯 감싸며 나섰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소란스럽던 기자들 사이에 순간적인 정적이 흘렀다. 오늘 저는 제가 선택한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주변의 모든 소음을 압도할 만큼 단호했다. 사적인 감정으로 시작된 관계는 아니지만 서로에게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확신으로 내린 결정입니다. YS그룹과 JW그룹은 앞으로 더욱 공고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그 외의 무분별한 추측성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JW그룹 법무팀을 통해 공식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답변이었다. 그는 유라와의 관계가 사랑이 아님을 은근히 인정하면서도 두 사람의 결합이 양그룹의 이익을 위한 강력한 동맹임을 명확히 했다. 이로써 기자들은 더 이상 두 사람의 관계를 단순한 치정 스캔들로 몰고 갈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순식간에 상황의 주도권을 쥐고 여론의 방향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려놓았다. 유라는 자신을 보호하며 길을 터나가는 그의 넓은 등을 바라보았다. 그는 단순한 방패가 아니었다. 그는 날카로운 창이자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전략가였다. 그녀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차에 오르자 숨막히는 언론의 공세에서 벗어나 비로소 한숨 돌릴 수 있었다. 차 안은 바깥 세상과 완벽히 차단된 고요한 공간이었다.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에는 방음 유리벽이 올라가 있었다. 괜찮습니까? 민준이 먼저 침묵을 깼다.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 덕분에요. 감사합니다. 이제는 회장님이라는 호칭은 곤란합니다. 적어도 사람들 앞에서는. 알겠습니다. 민준 씨,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은 조금 전 재단 앞에서 입을 맞춘 부부였지만 지금은 난생 처음 만난 사람보다도 더 서먹했다. 차는 한남동에 위치한 최고급 빌라 단지로 향했다. 권민준의 개인적인 공간. 그의 펜트하우스였다. 화려한 신혼집이 아닌 차가운 비즈니스 공간으로 들어서는 기분이었다. 집안은 온통 무채색이었다. 검은색과 회색, 흰색으로만 이루어진 미니멀한 인테리어는 집주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샤워부터 하시죠. 필요한 건 아마 다 있을 겁니다. 민주는 재킷을 벗어 소파에 던지며 말했다. 유라는 그가 가리키는 방향에 있는 게스트룸으로 향했다. 드레스룸 안에는 놀랍게도 그녀의 사이즈에 맞는 새 옷들과 화장품, 세면도구들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아마도 그녀가 청혼한 그 짧은 순간 그의 비서가 모든 것을 처리한 모양이었다. 그의 일 처리 방식은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고 정확했다.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나오자 웨딩드레스와 함께 무거웠던 감정들이 조금은 씻겨나가는 듯했다. 유라는 편안한 실크 파자마로 갈아입고 거실로 나갔다. 민준 역시 검은색 라운지웨어 차림으로 와인잔을 들고 창밖을 보고 있었다. 앉으시죠. 한유라 씨, 이제부터 본론을 시작해야 할 테니. 테이블 위에는 와인과 함께 서류 한 뭉치가 놓여 있었다. 혼인계약서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보였다. 유라는 피식 웃음이 나왔다. 그녀 역시 김 비서를 통해 똑같은 것을 준비해왔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자신의 가방에서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자 민준의 눈에 흥미로운 빛이 스쳤다. 역시 준비성이 철저하시군요. 마음에 듭니다. 민준 씨도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두 사람은 각자 준비해온 계약서를 교환해서 읽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두 계약서의 내용은 대부분 일치했다. 제1조 계약기간본 계약은 혼인신고일로부터 만 1년간 유효하며 상호 합의해 연장 또는 조기 종료할 수 있다. 제2조 공적인 의무, 두 사람은 공적인 장소 및 언론 앞에서 다정한 부부관계를 연기할 의무를 진다. 월 2회 이상의 동반 공식 석상 참석 및 분기별 1회 이상의 언론 노출에 합의한다. 제3조 사적인 생활, 두 사람은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일체의 간섭을 하지 않는다. 각자의 침실을 사용하며 배우자의 동의 없는 사적 공간 출입을 금한다. 신체적 접촉은 공식적인 필요에 한하며 그 외에는 일절 금한다. 제4조 상호협력 의무, 갑, 권민준 은, 한유라의 YS그룹 경영권 방어에 필요한 JW그룹의 법무팀, 재무팀 및 네트워크를 지원한다.
어른갑의 집안에서 제기하는 정략 결혼 압박을 막아주는 아내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며 제이질그룹의 안정적인 이미지 구축에 협력한다. 제5조 계약 종료 및 비밀 유지 계약 기간 만료 시 두 사람은 성격 차이를 사유로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밟는다. 혼인 기간 중 발생한 모든 일과 계약 내용에 대해 평생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지닌다. 이를 어길 시 위약금으로 각자 순자산의 20%를 상대방에게 지급한다. 유라는 자신의 계약서에 없는 조항을 민준의 계약서에서 발견했다. 제6조 특별조항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전략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행동한다. 유라는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보았다. 이 조항 마음에 드네요. 제 감정 때문에 오늘 같은 일을 벌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답변이 되겠어요. 한유라 씨가 감정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일 리 없다는 건 당신이 내게 걸어오는 그 몇 초 동안 이미 파악했습니다. 당신은 슬픔을 복수심으로, 복수심을 기회로 바꿀 줄 아는 사람이니까. 민준의 말은 칭찬이었지만 동시에 날카로운 분석이었다. 그는 이미 그녀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제가 추가하고 싶은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유라가 말했다. 말씀하시죠. 제5조 위약금 조항. 순자산의 20%가 아니라 위반한 쪽이 가진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하죠. 배신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걸 확실히 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지훈에 대한 증오가 서려 있었다. 민주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 배짱이 마음에 드는군요.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수정된 계약서에 망설임 없이 서명했다. 법적으로 부부가 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위험한 동맹을 맺었다. 계약서 서명이 끝나자 팽팽했던 긴장감이 조금은 누그러졌다. 민준이 와인잔을 들어 그녀에게 건넸다. 우리의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위하여. 유라도 잔을 들어 가볍게 부딪혔다. 맑은 크리스탈 소리가 텅 빈 거실에 울려 퍼졌다.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와인을 마시던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유라는 오늘 하루 동안 겪은 지옥과 천국을 떠올렸다. 배신의 고통, 복수의 쾌감,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녀 옆에 있는 이 남자의 존재감은 이상하게도 안정감을 주었다. 그들은 이제 법적인 부부이자 사업적 파트너이며 한 침대를 쓰지 않는 동거인이었다. 사랑도 설렘도 없는 결혼, 시작부터 끝이 정해져 있는 관계. 하지만 한유라는 알지 못했다. 그녀가 복수를 위해 던진 승부수가 그녀의 인생을 얼마나 더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이끌고 갈지를, 그리고 그녀 옆에 서 있는 저 차가운 남자가 훗날 자신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될지를. 그들의 계약 결혼은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겼을 뿐이었다. 결혼식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모든 신문 한 면과 온라인 포털 메인 화면은 한유라와 권민준, 그리고 강지훈의 이야기로 도배되었다. 세기의 결혼식, 신랑 바꿔치기 파문, YS와 JW, 정략 결혼인가 적대적 M&A의 서막인가, 버림받은 신랑 강지훈, 눈물의 복수 예고 등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난무했다. 한유라는 권민준의 펜트하우스에서 눈을 떴다. 낯선 침실, 낯선 공기. 간밤에 그녀는 소파에서 잠들었고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게 누군가 자신을 침실로 옮겨놓았다. 권민준일 것이라 짐작했지만 묻지 않았다. 그들의 계약에는 서로의 사적인 행동에 대해 묻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으니까. 그녀가 거실로 나갔을 때 권민준은 이미 완벽한 수트 차림으로 경제신문을 읽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와 간단한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일어났습니까? 신문을 넘기며 그가 무심하게 말했다. 네, 먼저 출근하겠습니다. 유라는 식사할 생각도 없이 곧장 현관으로 향했다. 아침은 먹고 가는 게 좋을 텐데 오늘 하루 꽤 긴 싸움이 될 테니 그의 말에 유라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다. 그의 예측은 정확했다. 오늘 YS그룹 본사는 전쟁터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테이블로 돌아와 주스를 단숨에 들이켰다. 조언 감사합니다. 그녀는 짧게 인사하고 집을 나섰다. 등 뒤로 느껴지는 그의 시선을 애써 무시한 채였다. YS그룹 본사 로비는 예상대로 아수라장이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출근하는 직원들은 경악과 호기심 그리고 비난이 섞인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유라는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그 모든 시선을 정면으로 받으며 걸어갔다. 그녀는 이 회사의 주인이자 대표였다. 도망치거나 숨을 이유는 없었다. 대표이사실에 도착하자마자 긴급 이사회 소집 통보가 날아왔다. 강지훈 측의 방역이 시작된 것이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YS그룹의 이사진들, 특히 선친 시절부터 회사를 지켜온 보수적인 원로 이사들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불만이 가득했다. 한 대표, 지금 이게 무슨 해괴한 스캔들이요. 회사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졌어. 강지훈의 지방과 친분이 두터운 박 이사가 가장 먼저 포문을 열었다. 결혼은 개인사라고 하지만 대표의 스캔들은 곧 회사의 리스크요.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 유라는 태블릿 PC를 켜서 회의실 스크린의 주가 그래프를 띄웠다. 개장과 동시에 15% 이상 폭락한 YS그룹의 주가가 파란색으로 처참하게 빛나고 있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충격에 의한 것입니다. 스캔들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고 JW그룹과의 파트너십을 구체적인 사업 계획으로 증명해 보이면 주가는 곧 안정될 겁니다. 말은 쉽지 JW그룹의 권민준 회장이 어떤 사람인데 그 늑대 같은 놈이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도와줄 것 같소.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는 속셈일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이사들의 불안과 비난이 쏟아졌다. 유라는 그 모든 말을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위기를 타개할 확실한 능력의 증명이라는 것을. 바로 그때 유라의 비서가 다급하게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와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대표님, 방금 이탈리아 피오렌티나 텍스타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시즌 FW 컬렉션 원단 공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겠다고 합니다.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굳었다. 피오렌티나는 YS그룹의 최고급 라인에 독점적으로 원단을 공급하는 핵심 파트너였다. 게다가 피오렌티나의 사장은 강지훈의 아버지와 오랜 사업 파트너 관계였다. 보복이 시작된 것이다. 뭐라고? 피오렌티나가 FW 컬렉션 론칭이 불과 넉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게 다 한 대표의 경솔한 행동 때문이야. 회의실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다. 유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강지훈의 공격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치명적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백화점 유통팀과 재무팀에서도 비상 보고가 올라왔다. 강지훈 측의 압력을 받은 일부 백화점들이 YS 브랜드 매장 축소를 통보해왔고 금융권에서는 YS그룹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부정적인 루머가 돌며 신규 대출이 막혔다는 소식이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고립무원의 상태였다. 이 모든 사태에 대해 한 대표는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시오. 박 이사가 소리쳤다. 몇몇 이사들이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유라는 눈을 감았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떠올랐다.
평생을 바쳐 이룩한 회사를 이렇게 허무하게 빼앗길 수는 없었다. 그녀는 다시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책임은 반드시 지겠습니다. 하지만 물러나는 방식은 아닐 겁니다. 이 위기를 제 손으로 직접 해결하고 YS그룹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것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저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주십시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다. 그날부터 율에게는 밤낮이 없었다. 그녀는 대표이사실에 야전 침대를 가져다 놓고 쪽잠을 자며 일에 매달렸다. 새로운 원단 공급처를 찾기 위해 전 세계 섬유회사에 연락을 취했고 백화점 바이어들을 일일이 만나 설득했으며 금융권 인사들을 찾아가 회사의 비전을 설명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강지훈의 집안이 수십 년간 쌓아온 영향력은 생각보다 거대했다. 그녀가 접촉하는 곳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먼저 다 길을 막았다. 직원들은 동요했고 회의적인 시선은 점점 늘어갔다. 권민준의 펜트하우스는 그녀에게 잠시 눈을 붙이는 숙소 이상의 의미가 없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그림자조차 마주칠 시간 없이 각자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유라는 그에게 도움을 요청할 생각이 없었다. 계약서에 명시된 지원은 최후의 수단이었다. 이것은 YS그룹의 문제였고 그녀 스스로 해결해야만 했다. 그녀의 자존심이기도 했다. 그렇게 닷새가 지났다. 약속한 일주일이 이틀밖에 남지 않은 밤이었다. 수십 통의 거절 메일에 지쳐 잠시 눈을 붙이고 있던 유라는 김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에 잠을 깼다. 대표님, 좋은 소식입니다. 김 비서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피오렌티나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 파기는 오해였다며. 기존보다 10% 더 저렴한 가격에 원단을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게다가 사장이 직접 서울로 와서 사과하고 싶다고 합니다. 뭐라고 유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강경하던 그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봐. 김 비서가 조사해온 내용은 더욱 놀라웠다. 피오렌티나의 모 회사가 최근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는데 그 투자자가 바로 JW그룹의 유럽 지사였다는 것이다. JW그룹이 투자 조건으로 피오렌티나 측에 YS그룹과의 관계 정상화를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후문이었다. 연이어 기적 같은 소식들이 들려왔다. YS 브랜드 매장 축소를 통보했던 백화점들이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다음 시즌 VVIP 라운지 리뉴얼 프로젝트에 YS그룹의 참여를 제안해왔다. 공교롭게도 그 백화점들은 모두 JW그룹이 건설 중인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쇼핑몰 JW 스퀘어 입점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권민준, 그가 움직인 것이었다. 율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심지어 자신이 돕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은 채 물밑에서 조용히 모든 것을 해결해버린 것이다. 그는 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했을 뿐이지만 그의 방식은 유라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치밀하고 압도적이었다. 그는 직접 나서서 적을 공격하는 대신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쥐고 흔들어 스스로 무릎 꿇게 만들었다. 그날 밤 유라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거실은 어두웠지만 주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권민준이 물을 마시기 위해 나와 있었다. 오늘 일찍 들어왔군요. 그가 먼저 말을 걸었다. 네, 덕분에요. 유라의 말에 민준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유라는 그런 그의 태도에 오히려 오기가 생겼다. 피오렌티나와 백화점 건.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계약 이행의 일부였을 뿐입니다. 감사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무심했다. 그래도
유라가 무언가 더 말하려는 순간 그가 유라의 얼굴을 잠시 응시했다. 피곤해 보이는군요. 주주총회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하루쯤은 쉬는 게 좋을 겁니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눈 밑 다크서클에 머물렀다. 유라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지난 며칠간 그녀의 지친 모습을 본 사람은 많았지만 쉬라고 말해준 사람은 그가 처음이었다. 민주는 자신의 방으로 향하려다 잠시 멈춰서서 말했다. 주방에 따뜻한 우유를 데워놨습니다. 잠을 자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침실로 사라졌다. 텅 빈 주방에 남은 유라는 잠시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주방으로 걸어갔다. 인덕션 위에는 정말로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 우유 한 잔이 놓여 있었다. 그의 사업적인 도움은 강력했지만 계약서에 없는 이 작은 배려는 유라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다. 강지훈의 배신 이후 굳게 닫혔던 마음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유라는 따뜻한 우유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천천히 우유를 마셨다. 차갑고 계산적이기만 한 줄 알았던 이 남자가 어쩌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그들의 계약 결혼은 여전히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위태로웠지만 오늘 밤 그 얼음판 아래로 아주 작은 온기가 흐르기 시작했다. 강지훈이 일으킨 폭풍이 지나간 후 한유라와 권민준의 결혼 생활은 기묘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언론은 더 이상 그들의 결혼을 스캔들로 취급하지 않았다. 대신 재계를 움직이는 세기에 파워 커플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며 그들의 모든 공식 행보를 주목했다. 유라가 이 사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경영권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YS그룹의 주가가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회복되자 그녀의 파격적인 선택은 결국 신의 한 수였다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 펜트하우스에서의 삶은 새로운 규칙을 찾아가고 있었다. 여전히 각자의 침실을 사용하고 사적인 대화는 거의 나누지 않았지만 미묘한 변화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유라는 아침마다 식탁 위에 정갈하게 차려진 아침 식사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주스와 토스트뿐이었지만 어느새 영양을 고루 갖춘 한식과 따뜻한 수프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가 밤샘 작업을 할 때마다 마시던 독한 에스프레소 캡슐은 부드러운 향에 원두로 채워졌고 거실 테이블에는 그녀의 취향에 맞는 패션 및 경영 관련 최신 잡지들이 항상 놓여 있었다. 이 모든 변화가 권민준의 짓이라는 것을 유라는 알고 있었다. 그의 집사는 주인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테니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조용한 방식으로 그녀의 일상을 관찰하고 있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의구심이 들었다. 계약 조건에 없는 이런 배려에 저희가 무엇일까? 하지만 그의 행동에는 어떤 대가도, 의도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묵묵하고 꾸준한 배려가 있을 뿐이었다. 유라는 점차 이 낯선 공간에 익숙해져 갔다. 더 이상 차가운 비즈니스 공간이 아니라 힘든 하루를 마치고 돌아와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는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어느 주말 오후, 유라가 거실에서 디자인 시안을 검토하고 있을 때 민준이 서재에서 나와 그녀에게 말했다. 오늘 저녁 약속 있습니까? 아니요, 특별한 약속은 없습니다만. 그럼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본계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부부 동반으로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담담했지만 본가라는 단어에서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J진류그룹의 총수 일가, 대한민국 최상위 로열 패밀리와의 첫 대면이었다.
계약서에 명시된 공적인 의무의 연장선이었지만 유라는 이것이 단순한 저녁 식사가 아님을 직감했다. 알겠습니다. 몇 시까지 준비하면 될까요? 6시. 너무 과하게 꾸밀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실 저희 집안 사람들은 겉모습보다는 그 사람의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를 더 궁금해하는 부류라서. 그것은 조언인 동시에 경고였다. JW그룹의 본가는 북악산 자락에 위치한 거대한 한옥이었다. 수백 년 된 소나무와 정교하게 가꿔진 정원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고 집안 곳곳에 놓인 고미술품들은 이곳이 단순한 부잣집이 아니라 오랜 역사와 권위를 가진 명문가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식사 자리에는 민준의 할아버지인 권대현 명예회장과 그의 아버지인 권영환 회장 내외가 나와 있었다. 권 명예회장은 JW그룹을 창업한 전설적인 인물이었고 비록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그룹 전체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네가 그 YS그룹의 한유라냐? 권 명예회장이 날카로운 눈으로 유라를 위아래로 훑으며 말했다. 상견례도 없이 손자를 채워간 당돌한 손주 며느리에 대한 노골적인 불쾌감이 담긴 시선이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할아버님, 한유라라고 합니다. 유라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허리를 깊이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다. 저녁 식사는 숨막히는 탐색전의 연속이었다. 그들은 유라의 집안 내력부터 시작해서 YS그룹의 경영 현황, 그리고 파혼 스캔들에 대한 그녀의 생각까지 예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다. 결혼식장에서 신랑을 바꾼 전대미문의 사건을 일으켰더구나. 그런 배짱으로 기업을 운영하니 YS가 그나마 버티고 있는 모양이다만 우리 JW 가문의 며느리로서의 처신은 아니었다고 본다. 권 회장이 점잖게 그녀를 비판했다. 유라는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고 입을 열었다. 아버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YS그룹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었고 배신자에 대한 응징은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명운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최선의 선택은 아니었을지 모르나 그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최강의 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민준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로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과분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완벽한 연기였지만 그 안에는 민준에 대한 미묘한 신뢰와 연대감이 담겨 있었다. 민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그는 자신의 가족들 앞에서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당당하게 자신을 변호하고 동시에 자신을 지켜 쓰는 이 어린 아내를 흥미롭게 바라보았다. 식사가 끝난 후 권 명예회장은 민준과 유라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그는 유라에게 작은 동양란 화분 하나를 건넸다. 겉은 연약해 보이나 뿌리가 깊고 추위에도 강한 녀석이다. 네 모습과 닮은 것 같아 주는 것이다. 그것은 인정의 표시였다. 앞으로 민준이 옆에서 좋은 반려이자 사업 동반자가 되어주길 바란다. 저 녀석이 겉은 차가워도 속은 깊으니 네가 잘 보듬어 주거라. 유라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본가를 빠져나와 서울의 야경을 향해 달리는 차 안.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민준이 먼저 침묵을 깼다. 계약의 일부였을 뿐입니다. 유라는 낮에 그가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다. 민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렇다기엔 연기가 꽤 훌륭하던데. 가장 훌륭한 남자라.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적어도 사업 파트너로서는요. 유라의 대답에 민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차 안의 공기는
이전과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그들은 오늘 처음으로 외부의 적을 상대로 한 팀이 되어 싸웠고 성공적으로 승리했다. 보이지 않는 유대감이 두 사람 사이에 싹트고 있었다. 며칠 뒤 유라의 아버지 기일이 다가왔다. YS 그룹을 훌륭하게 이끌었던 아버지 한 회장은 3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의 죽음은 유라에게 깊은 상처이자 트라우마였다. 그녀는 매년 이날이 되면 모든 일정을 비우고 조용히 아버지를 추억했다. 올해도 그녀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이른 아침부터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추모공원을 찾았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강지훈의 배신은 아버지의 부재를 더욱 아프게 파고들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자신이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을 거라는 자책감이 밀려왔다. 늦은 저녁, 텅 빈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유라는 서재로 향했다. 책장 한편에 놓인 아버지와 함께 찍은 낡은 사진 액자를 꺼내 들었다. 대학 졸업식 날, 환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와 자신의 모습. 사진을 어루만지는 그녀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억지로 참아냈다. 우는 것은 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다. 그때 서재 문이 조용히 열리고 민준이 들어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에 들린 사진 액자를 보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돌아서서 잠시 후 따뜻한 허브티 한 잔을 들고 다시 나타났다. 마음이 복잡할 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는 무슨 일이냐고 묻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맞은편 소파에 앉아 조용히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다. 그의 침묵은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큰 힘이 되었다.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다. 아버지, 기일이에요. 그녀도 모르게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모든 게 제 몫이었어요. 단 한순간도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됐어요. 그런데 오늘은 좀 힘드네요. 민주는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회장 자리에 처음 올랐을 때 모두가 나를 믿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등 뒤에서는 언제나 비수가 날아왔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일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럴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이다. 나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버텨야 한다고. 한유라 씨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을 텐데요. 그의 말에 유라는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상처를 어렴풋이 엿보았다. 그들은 같은 외로움을, 같은 무게를 짊어지고 각자의 정상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다. 다음 날 아침, 유라는 다시 추모 공원을 찾았다. 어제 다하지 못한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였다. 공원을 나설 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우산을 챙기지 못한 유라는 속수무책으로 비를 맞으며 택시를 기다렸지만 외진 곳이라 차가 잡히지 않았다. 온몸이 흠뻑 젖어 추위에 떨고 있을 때 익숙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그녀의 옆에 멈춰 섰다. 차문이 열리고 권민준이 큰 우산을 든 차에 내렸다. 이 근처에서 미팅이 취소돼서 지나가던 길이었습니다. 타시죠. 그의 말은 무심했지만 유라는 알고 있었다. 이 시간에 이 외진 곳에 우연히 나타날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것을. 그는 분명 그녀를 위해 이곳까지 온 것이었다. 차에 오르자 그는 묵묵히 따뜻한 담요를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코트도 없이 집을 나선 것을 그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차가운 빗속에서 그의 따뜻한 배려는 유라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벽을 허물어뜨렸다. 복수를 위해 시작된 계약 결혼,
철저히 비즈니스라고 선을 그었던 관계. 하지만 그는 어느새 그녀의 가장 아프고 약한 순간에 말없이 다가와 우산이 되어주고 있었다. 유라는 담요를 감싸 쥔 채 운전하고 있는 그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냉혈한 CEO의 가면 뒤에 숨겨진 다정함. 계산된 행동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따뜻한 진심. 유라는 잊고 있던 심장의 두근거림을 느꼈다. 강지훈의 배신으로 꽁꽁 얼어붙었던 그녀의 심장이 권민준이라는 예상치 못한 온기에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평화는 길지 않았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처럼 안정된 일상에 익숙해질 무렵 새로운 형태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사업적인 압박이 아니었다. 훨씬 더 교묘하고 악랄한 한유라 개인의 명예를 겨냥한 인신공격이었다. 시작은 익명의 온라인 게시물이었다. 증권가 정보지, 소셜미디어, 가십성 웹사이트를 통해 충격 단독 YS그룹 한유라 대표의 추악한 이중생활이라는 제목의 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한유라가 강지훈과 교제하던 시절부터 권민준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것이었다. 조악하게 합성된 두 사람의 데이트 사진, 출처불명의 내부 관계자 인터뷰, 심지어 강지훈을 순정적인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감성적인 날조 기사까지. 모든 콘텐츠는 한유라를 약혼자를 배신하고 야망을 위해 남자를 갈아치운 부도덕한 여성으로, 권민준을 파트너의 약혼녀를 가로챈 파렴치한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공격은 집요했다. 여성 CEO로서 쌓아온 유라의 청렴하고 이성적인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YS그룹의 주력 소비층인 여성들 사이에서 불매운동의 조짐까지 보이기 시작했다. JW그룹 내부에서도 회장의 스캔들이 그룹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유라는 태블릿 PC로 자신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들을 말없이 읽어 내려갔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하얗게 질린 입술과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이 그녀의 분노를 드러내고 있었다. 강지훈, 쥐새끼 같은 놈, 그놈 짓이긴 하지만 그놈 혼자만의 작품은 아닙니다. 서재에서 나온 민준이 그녀의 옆에 앉으며 말했다. 그의 손에는 방금 출력한 듯한 보고서 한 뭉치가 들려 있었다. 이 루머들을 조직적으로 퍼뜨리는 언론사들과 온라인 채널들, 전부 막대한 광고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강지훈이나 그의 집안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어요. 사냥개가 짖고는 있지만 목줄을 쥔 주인은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민준의 서재는 이제 두 사람의 작전실이 되어 있었다. 그는 YS그룹의 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JDB그룹의 정보팀을 총동원해 루머의 배후를 추적하고 있었다. 단순히 나를 끌어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군요. 유라가 차갑게 말했다. 네, 이건 당신과 나, YS와 JW 모두를 겨냥한 공격입니다. 우리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대중과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게 만들고 그 혼란을 틈타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자들이 있겠죠. 두 사람은 각자가 가진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유라는 패션 및 미디어 업계의 인맥을 통해 루머를 최초로 기사화한 기자와 언론사의 정보를, 민주는 자금의 흐름과 온라인상의 데이터 조작 흔적을 분석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며칠 뒤 JW그룹의 사이버 보안팀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루머 유포에 사용된 자금은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세탁되었지만 그 최초 자금의 출처를 역추적한 결과 RS캐피탈이라는 이름이 드러났다. RS캐피탈. 유라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기업 사냥꾼. 자본시장의 약탈자로 악명 높은 사모펀드였다.
그들은 재무 구조가 불안한 기업을 헐값에 인수한 뒤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자산을 모두 팔아치우고 껍데기만 남기는 것으로 유명했다. 역시 그들이었군. 민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아는 곳입니까? 오래된 악연이죠. 아레스 캐피탈의 대표. 에이드리안 조, 한국 이름은 조성진. 제가 뉴욕에서 일할 때부터 사사건건 부딪혔던 인간입니다. 목표를 위해서라면 불법적인 수단도 서슴지 않는 아주 위험한 족속이죠. 민준의 설명과 함께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결혼식 파문으로 YS그룹의 주가가 폭락했을 때 아레스 캐피탈은 조용히 YS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이 스캔들을 터뜨려 주가를 다시 한번 흔들어 YS를 완전히 집어삼키려는 속셈이었다. 강지훈은 그들의 내부자이자 미끼였다. YS를 차지하게 해주겠다는 달콤한 말에 넘어가 자신의 옛 약혼녀를 공격하는 더러운 역할을 맡은 것이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YS가 아니었다. YS를 발판 삼아 훨씬 더 거대한 사냥감인 JW그룹을 흔들려는 것이었다. 단순히 루머를 해명하거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건 저들이 원하는 진흙탕 싸움에 말려드는 것일 뿐이에요. 꼬리는 잘리겠지만 몸통은 빠져나가겠죠. 유라가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민준이 그녀의 의견을 물었다. 그는 이미 유라를 단순한 계약 파트너가 아닌 동등한 전략가로 인정하고 있었다. 유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섬광처럼 빛났다. 저들이 우리에게 진흙을 던진다면 우리가 먼저 진흙탕으로 뛰어드는 건 어떨까요? 무슨 뜻입니까? 저들이 원하는 걸 우리가 직접 주는 겁니다. 저들의 시나리오대로 우리가 파멸 직전까지 가는 것처럼 연기하는 거죠. 그것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대담하고 위험한 발상이었다. 민주는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그녀의 의도를 파악하고 눈을 빛냈다. 계속해 보시죠. 우선 우리의 관계가 파탄난 것처럼 위장하는 거예요. 유라는 일어나 서재의 화이트보드에 작전 계획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1단계 불화설 조작. 우리가 크게 다투는 모습을 파파라치에게 우연히 찍히게 합니다. 제가 펜트하우스에서 짐을 빼서 나가는 장면도 연출하죠. 민준 씨는 스트레스로 괴로워하며 혼자 배서 술을 마시는 모습이 포착될 거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분노가 아닌 짜릿한 흥분마저 감돌았다. 2단계 YS그룹의 위기 연출. 저는 이 스캔들로 리더십에 타격을 입고 회사 경영이 다시 위태로워진 것처럼 보이게 할 겁니다. 내부 정보를 흘려 아레스 캐피탈이 YS를 더욱 매력적인 먹잇감으로 여기게 만드는 거죠. 3단계 JW그룹의 손절. 그리고 민준 씨는 이사회와 여론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는 척 YS그룹과의 파트너십을 재검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겁니다. 저와의 관계도 정리하는 것처럼요. 민준은 팔짱을 낀 채 점점 구체화되는 그녀의 계획을 지켜보았다. 그렇게 되면 아레스 캐피탈과 강지훈은 자신들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하고 있다고 착각하겠죠. 그리고 방심한 그들은 YS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본격적으로 시도할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유라가 보드마카펜으로 마지막 화살표를 그었다. 상어가 미끼를 완전히 삼키는 순간 우리는 덫을 당기는 겁니다. 그들이 불법적인 시장 교란 행위와 내부자 거래에 더 깊숙이 발을 담그도록 유도한 뒤 모든 증거를 모아 한 번에 터뜨리는 거죠. 법의 심판대와 언론의 집중포화 속으로 완벽한 역공 시나리오였다. 적의 계략을 역이용해 그들의 탐욕을 자극하여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드는 것. 성공한다면 아레스 캐피탈과 강지훈을 동시에 파멸시킬 수 있었지만 실패한다면 YS와
JW 그룹 모두가 진짜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민주는 유라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복수심과 전략가의 냉철함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처음 그녀에게서 보았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담대함을 다시 한번 목격했다. 아주 위험하지만 그만큼 매력적인 계획이군요.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 작전은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완벽한 신뢰를 필요로 합니다. 조금이라도 엇나가면 모든 게 무너지죠. 서로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한유라 씨. 유라는 망설임 없이 그를 마주보았다. 저는 민준 씨를 믿습니다. 당신은요? 민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가 유에게 손을 내밀었다. 나 역시 내 아내를 믿습니다. 유라는 그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굳게 맞잡혔다. 복수를 위해 시작된 계약 결혼은 이제 거대한 적을 상대로 함께 싸우는 진정한 전쟁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었다. 그들의 위험한 연극이 곧 막을 올릴 참이었다. 그들이 설계한 위험한 연극의 막이 올랐다. 첫 장면은 한 고급 레스토랑의 발코니에서 시작되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이 격렬하게 언쟁을 벌이는 모습이 한 타블로이드 신문사 기자의 망원 렌즈에 포착되었다. 권민준의 냉담한 표정과 한유라의 상처받은 얼굴. 완벽하게 연출된 사진은 다음 날 아침 권민준, 한유라 부부. 불화설 수면 위로라는 제목과 함께 대서특필되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며칠 뒤 펜트하우스에서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박스를 들고 나오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한유라. 결국 펜트하우스에서 쫓겨나나 라는 기사가 뒤따랐다. 유라는 보란듯이 서울의 한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장기 투숙하기 시작했다. 버림받고 쫓겨난 비련의 여주인공 역할이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치밀한 계산에 움직이는 연극이었다. 하지만 연기는 생각보다 더 큰 감정적 소모를 요구했다. 민주는 텅 빈 펜트하우스에서, 유라는 낯선 호텔 방에서 서로의 부재를 실감했다. 연락은 암호화된 메시지를 통해서만 간헐적으로 이루어졌고, 직접적인 만남은 극도로 제한되었다. 물리적 거리는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그리움과 불안감을 자아냈다. 유라는 이 연극의 가장 힘든 역할을 맡아야 했다. 그녀는 YS 그룹으로 돌아가 내부의 적들과 싸워야 했다. 불화설과 별거설로 회사는 다시 술렁였다. 특히 박 이사를 중심으로 한 반대파들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그녀를 공격했다. 이럴 줄 알았어. 저 근본 없는 결혼이 결국 회사 발목을 잡는군. 긴급 이사회에서 박 이사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내리치며 소리쳤다. JW 그룹이 파트너십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파다오. 이제 우리는 완벽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거라고. 이 모든 게 한 대표의 독단과 스캔들 때문이야. 유라는 예전처럼 날카롭게 반박하는 대신 피곤에 지친 얼굴로 입술만 깨물었다. 그녀는 일부러 미숙한 대응 방안을 내놓으며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연기했다. 그녀의 자존심에는 깊은 생채기가 났지만 더 큰 승리를 위해 기꺼이 감수해야 할 고통이었다. 그녀를 믿고 따르던 직원들의 실망, 어린 눈빛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다. 적들은 예상대로 미끼를 물었다. 에이드리안 조의 사무실. 그는 모니터에 떠있는 유라의 지친 얼굴 사진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맞은편 소파에 앉은 강지호는 노골적으로 환호했다. 거봐, 내가 뭐라고 했어. 저 잘난 척하는 계집애. 남자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권민준한테 버림받으니 저 꼴이잖아. 아주 쌤통이야. 권민준은 예상대로군. 자신의 사업에 흠집이 나는 건 절대 용납 못하는 냉혈한이지. 가차없이 잘라냈어. 에이드리안은 시가를 입에 물며 말했다. 이제 때가 됐다.
YS그룹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고 적대적 인수합병을 위한 공개 매수를 준비해 이사회 내부에 반대파를 포섭하는 작업도 시작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 속으로 즐겁게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연극의 클라이맥스를 위한 무대는 대한민국 정재계 인사들이 총출동하는 자선 갈라 행사로 정해졌다. 이별한 부부의 비극적인 재회를 연출하기에 이보다 더 완벽한 장소는 없었다. 유라는 행사에 홀로 도착했다. 어깨가 드러나는 순백의 드레스는 그녀를 더욱 위태롭고 가녀리게 보이게 했다. 그녀가 연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동정, 호기심, 그리고 조롱이 섞인 수군거림이 사방에서 들려왔다. 바로 그때 강지훈이 새로운 파트너를 팔짱에 낀 채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의도적으로 큰 소리로 주변의 이목을 끌며 와인잔을 높이 들었다. 태양에 너무 가까이 날아간 자들을 위하여 우리 모두에게 겸손의 교훈을 주는군요. 그의 말은 명백히 유라를 겨냥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발을 헛디딘 척하며 들고 있던 레드 와인을 유라의 새하얀 드레스 위로 쏟아버렸다. 어이쿠, 이런 실수를. 그는 전혀 미안하지 않은 얼굴로 비웃었다. 촤. 붉은 와인이 하얀 드레스 위로 흉측하게 번져나갔다. 연회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너무나 노골적이고 잔인한 모욕이었다. 유라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차에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굴욕은 모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것이 그녀가 연기해야 할 가장 약한 순간이었다. 연회장 반대편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권민준이 움직였다. 그가 다가오자 홍해가 갈라지듯 사람들이 길을 터주었다. 모두가 그의 다음 행동을 주목했다. 그가 그녀를 외면한다면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다는 공식적인 선언이 될 터였다. 민주는 유라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그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드레스의 와인 자국과 강지훈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그리고 유라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강지훈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조용했다.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개는 카펫을 더럽히는 버릇이 있지. 주인이 교육을 소홀히 한 모양이군. 그것은 강지훈을 인간이 아닌 동물로 취급하는 지독히 경멸적인 모욕이었다. 강지훈의 얼굴이 시뻘게 달아올랐다. 그리고 민주는 다시 유라를 보았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다. 경멸하는 듯한 시선이었다. 그는 자신의 값비싼 턱시도 재킷을 벗었다. 모두가 그가 재킷을 그녀의 어깨에 덮어줄 것이라 예상한 순간 그는 재킷을 마치 걸레처럼 거칠게 와인 자국 위로 던져 덮어버렸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제이둘라의 이름에 더 이상 먹칠하지 마. 가서 씻고 와.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갑게 돌아서서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완벽한 마무리였다. 대중에게는 남편이 아내를 공개적으로 경멸하고 버리는 이혼 직전의 부부가 보여줄 수 있는 최악의 장면이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에이드리안 존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작전 성공을 확신하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유라는 알고 있었다. 그의 모든 행동에 담긴 진짜 의미를. 그는 강지훈의 모욕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개입했다. 하지만 그 방식은 철저히 자신들의 거대한 계획을 위한 연기였다. 그의 차가운 말들은 위장이었고 재킷을 던져 얼룩을 가려준 행동은 보호였다. 그는 완벽하게 자신의 역할을 해낸 것이다. 공개적인 망신 한가운데서 유라는 오히려 그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느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완벽한 파트너였다. 유라는 군중 속에 홀로 서서 자신의 드레스 위에 걸쳐진 그의 재킷을 가만히 움켜쥐었다.
재킷에는 아직 그의 천이 남아 있었다. 굴욕감으로 떨어야 할 몸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덫은 완벽하게 설치되었다. 이제 적은 그 위로 걸어 들어올 일만 남았다. YS그룹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본사 대강당은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주주들과 애널리스트, 그리고 이 역사적인 순간을 취재하려는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단상 위, 대표이사 자리에 앉은 한유라는 창백한 얼굴로 홀로 앉아 있었다. 지난 몇 주간의 스캔들과 경영 능력 논란으로 그녀는 완전히 고립된 섬처럼 보였다. 객석 맨 앞줄에는 에이드리안 조와 강지훈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에이드리안은 RS 캐피탈이 내세운 유령 투자조합의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를 앞둔 포식자의 여유로운 미소가 감돌았고, 강지훈은 더 이양양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회의가 시작되고 의장석에 앉은 박 이사가 무거운 목소리로 안건을 상정했다. 오늘의 안건은 한유라 대표이사 해임 및 YS그룹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신규 투자 컨소시엄의 긴급 경영 제안에 대한 표결입니다. 강지훈이 먼저 연단에 올랐다. 그는 준비해온 원고를 읽으며 유라의 경영 실패와 도덕적 해이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조작된 루머와 연출된 실적 부진, 그리고 JW그룹과의 파트너십 파탄을 근거로 들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한유라 대표는 개인적인 스캔들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독단적인 경영으로 회사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YS그룹을 이끌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비장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저와 여기 계신 에이드리안 조 대표님의 투자조합은 YS그룹에 새로운 자금을 수혈하고 무너진 명예와 수익성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저 강지훈. YS그룹의 구원자가 되겠습니다. 그의 선동적인 연설에 일부 주주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불안한 주주들은 기업 사냥꾼의 달콤한 약속에 흔들리고 있었다. 분위기는 완전히 유력에 불리하게 돌아갔다. 이제 그녀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회사를 빼앗기는 것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다. 유라는 그 모든 공격을 묵묵히 받아내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박 이사가 표결 시작을 선언하려는 순간이었다. 쾅! 대강당의 육중한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입구로 쏠렸다. 그곳에는 냉기마저 감도는 얼굴의 권민준이 서 있었다. 그의 양옆으로는 JW그룹의 법무팀장과 정장 차림이지만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금융감독원 특별조사팀 직원들이 포진해 있었다. 권민준의 등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사건이었다. 모두가 그가 유라를 버렸다고 생각했기에 그의 갑작스러운 출현은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에이드리안 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고 강지훈은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굳어버렸다. 민주는 단상을 향해 걸어가는 대신 직원의 손에서 마이크를 받아들었다. 그의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장내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표결을 시작하기 전에 주주 여러분께서 반드시 아셔야 할 몇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그가 손짓하자 단상 뒤쪽에 대형 스크린이 바뀌었다. 강지훈 측이 띄워놓았던 장밋빛 전망의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사라지고 JW그룹의 로고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민준의 법무팀장이 노트북을 조작하자 스크린에는 RS 캐피탈의 YS그룹 주가 조작 및 불법 자금 흐름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나타났다. 첫 번째 증거 자료는 자금 추적도였다. RS 캐피탈에서 시작된 검은 돈이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한율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린 언론사들과 온라인 바이럴 업체로 흘러들어간 경로가 한눈에 들어왔다. 두 번째 증거는 에이드리안 조와 강지훈이 나눈 통화 녹취록과 이메일이었다. 한유라의 스캔들을 터뜨려서 주가를 30% 이상 폭락시켜 그럼
우리가 바닥에서 전부 주워 담을 테니. 에이드리안 조, 성공하면 YS그룹 사장 자리는 제 것이 확실한 겁니까? 강지훈 물론이지. 넌 우리의 충실한 개가 되어주기만 하면 돼. 에이드리안 조 두 사람의 추악한 거래 내용이 만천에 공개되자 장내는 경악으로 술렁였다. 세 번째 증거는 RS 캐피탈의 불법 공매도 및 시세 조종 내역이었다. 그들은 루머를 퍼뜨리기 직전 YS그룹의 주식에 대량으로 공매도를 걸었고 주가 폭락으로 막대한 차익을 챙겼다.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이었다. 마지막으로 스크린에 뜬 것은 강지훈의 개인 계좌 거래 내역이었다. RS 캐피탈의 유령 회사로부터 수십억 원의 자금이 입금된 기록이 선명했다. 그의 배신에는 명확한 대가가 있었다. 모든 증거가 공개될 때마다 장내 분위기는 충격에서 분노로 바뀌어갔다. 에이드리안 조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강지훈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도망갈 곳을 찾았다. YS그룹을 구하겠다고 나선 이 투자 컨소시엄의 실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를 파괴하려 한 범죄자 집단입니다. 그리고 강지훈 씨는 그들의 충실한 공범이었고요. 민주는 발표를 마친 뒤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는 고립되어 있던 유라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지난 몇 주간 대중 앞에서 보여줬던 차가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아내를 향한 굳건한 신뢰와 자부심만이 가득했다. 민주는 말없이 유라의 손을 잡아 굳게 쥐었다. 그 하나의 행동이 그들의 불화설이 모두 연극이었음을 세상에 공표하는 순간이었다. 민주는 유라의 손을 잡은 채 객석을 향해 돌아섰다. JW그룹은 한유라 대표와 IS그룹의 편에 설 것입니다. 우리는 그녀의 리더십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또한 우리의 확고한 파트너십을 증명하기 위해 JW그룹은 YS그룹의 지분 15%를 우호 지분으로 인수하여 2대 주주이자 전략적 파트너가 될 것을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이것은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에 대한 사망 선고였다. 그 순간 민준과 함께 들어왔던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에이드리안 조와 강지훈에게 다가갔다. 에이드리안 조 씨, 강지훈 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당신들을 조사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주시죠.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와 함께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나왔다. 대강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한유라와 권민주는 단상 위에 나란히 서 있었다. 서로의 손을 굳게 잡은 채 자신들의 발 아래에서 무너져 내리는 적들의 야망을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그들은 단순히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었다. 적을 완벽하게 섬멸하고 세상 앞에서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강력한 동맹을 증명해 보였다. 그들이 던져놓은 덫이 마침내 완전히 닫히는 순간이었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이어진 기자회견은 그야말로 승전보를 울리는 축제와 같았다. 한유라와 권민주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답변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완벽한 권력이자 깨뜨릴 수 없는 신뢰의 상징이었다. 실시간으로 TV 뉴스 속보가 쏟아졌다. RS 캐피탈, 주가 조작 혐의로 압수수색. 강지훈 전 YS그룹 기획실장, 배임 및 내부자 거래 혐의로 구속. YS와 JW 적대적 M&A 물리치고 세기의 동맹 결성. 세상의 여론은 하루아침에 그들의 편으로 돌아섰다. 길고 길었던 기자회견을 마치고 마침내 둘만의 공간인 채 올랐을 때 두 사람을 감싸던 팽팽한 긴장감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아드레날린이 걷히자 그 자리에는 극심한 피로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내내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난 몇 주간의 치열했던 싸움의 무게가 두 사람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펜트하우스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유라는 낯선 익숙함을 느꼈다. 연극을 위해 호텔로 옮겼던 자신의 짐들이 모두 원래 자리에 돌아와 있었다. 마치 지난 몇 주간의 별거가 꿈이었던 것처럼. 집 안은 그녀가 떠나기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권민준의 비서가 이미 모든 것을 정리해 둔 것이리라. 그가 자신이 돌아올 것을 처음부터 확신하고 있었다는 증거였다. 그 작은 사실 하나가 유라의 마음을 미세하게 흔들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전투복과도 같았던 정장을 벗고 편안한 라운지웨어로 갈아입었다. 다시 거실에서 마주했을 때 분위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전략을 논하는 동지로서의 긴장감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끝난 지금 앞으로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할지 모르는 남녀 사이에 어색하고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민준이 와인병과 잔을 들고 다가왔다. 그는 익숙하게 코르크를 열고 붉은 와인을 2잔 가득 따랐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외부의 전쟁은 끝났다. 이제 내부의 전쟁을 마주할 시간이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유라였다. 모든 게 완벽한 연기였어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를 시험하는 듯한 말을 던졌다. 이 모든 감정의 동요가 끝나면 그가 다시 차가운 계약 파트너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진지했다. 모든 게 연기는 아니었습니다. 유라 씨, 그의 대답에 유라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오고 있었다. 민주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그녀를 향해 몸을 돌려 앉았다. 우리의 계약은 편리한 명분이자 시작이었습니다. 내가 결혼식장에서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인 진짜 이유는 계약서의 조항들이 아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유라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부드럽고 따뜻한 울림을 담고 있었다. 진짜 이유는 한유라, 당신이었습니다. 유라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내게 걸어오던 당신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패배한 여자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왕을 선택하려는 여왕의 모습이었죠. 그 당당함에 나는 첫눈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지난 시간들을 하나씩 되짚어 나갔다. 회사를 지키기 위해 홀로 밤새워 싸우던 당신에게서 과거의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 가족 만찬 자리에서 당신은 내 뒤에 숨는 방패가 아니라 내 옆에서 함께 싸우는 파트너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 여자를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고. 그의 시선이 유라의 눈동자를 깊이 파고들었다. 그리고 아버지 기일에 홀로 슬픔을 삼키던 당신을 봤을 때 위태롭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으려는 그 강인함 뒤에 숨겨진 여린 모습을 보았을 때 내 마음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더 이상 계약 때문이 아니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당신을 지켜줘야겠다고 그의 고백은 계속되었다. YS그룹을 도왔던 모든 일들이, 그녀의 일상을 챙겼던 작은 배려들이 모두 계약 이행이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그의 진심이었음을 두 사람의 불화를 연기했던 지난 몇 주가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대중 앞에서 상처 입혀야 했던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음을 유라는 말을 잃었다. 수많은 순간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졌다. 무심한 척 건네던 따뜻한 우유, 그녀의 건강을 염려하던 아침 식사, 위험한 순간마다 그녀를 지켜주던 그의 등, 그 모든 것이 계산된 행동이 아니라
서툴지만 깊은 진심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지훈의 배신으로 얼어붙었던 심장이 뜨거운 무언가로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다시는 누구도 믿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다시는 사랑 때문에 상처받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권민준이라는 남자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계산이 아닌 진심으로 그녀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젖혔다. 그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안도감과 벅찬 행복감에 터져나온 눈물이었다. 무서웠어요.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했다. 다시는 아무도 믿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를 믿어요. 민준이 그녀에게 다가와 부드럽게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의 손길은 그 어떤 위로보다 따뜻했다. 나는 절대 당신을 배신하지 않아. 그 약속 한마디에 유라의 마지막 남은 불안의 벽이 허물어져 내렸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닌 한 남자를, 자신을 온전히 사랑해주는 한 남자를. 그녀는 거창한 고백 대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도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민준이 조용히 그녀의 얼굴을 감싸 안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맞췄다. 결혼식장에서의 형식적인 입맞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길고 깊은 키스였다. 지난 시간 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들이 그 키스 안에 담겨 터져 나왔다. 승리의 환희, 서로에 대한 안도감, 그리고 마침내 시작될 사랑에 대한 설렘까지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탐했다. 거실을 비추는 도시의 불빛이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이제 그들에게 계약서는 무의미했다. 찢어버릴 필요조차 없는 과거의 유물이 되었다. 차가운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는 가장 뜨거운 진심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전쟁 같은 밤이 지나고 고백으로 가득 찼던 밤이 지났다. 다음 날 아침,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늘 냉랭하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던 공간은 이제 부드럽고 따스한 온기로 채워져 있었다. 유라는 낯설지만 포근한 침대에서 눈을 떴다. 옆에는 아직 잠이 덜 깬 민준이 평온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어젯밤 그들은 처음으로 한 침실에서 밤을 보냈다. 계약서의 조항도 서로를 향한 경계심도 모두 사라진 온전한 부부로서의 첫 아침이었다. 민준이 잠결에 유라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그녀를 품으로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그의 단단한 가슴에 뺨을 기댄 유라는 그의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는 소리를 들으며 생전 처음 느껴보는 안정감을 느꼈다. 이 남자의 품이 이제 그녀가 돌아올 유일한 안식처였다. 잘 잤어. 잠긴 목소리로 그가 속삭였다. 응,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아침이야. 두 사람은 침대에서 한참을 뒹굴며 어린아이들처럼 웃고 장난을 쳤다. 냉철한 CEO 권민준과 철의 여인 한유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서로에게 푹 빠진 사랑을 시작하는 연인의 모습만이 있을 뿐이었다. 함께 준비한 아침 식사는 소박했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달콤했다.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고 신문을 보고 오늘 하루의 일과에 대해 이야기하는 평범한 일상, 그토록 바라왔지만 가질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 평범함이 이제 두 사람의 현실이 되어 있었다. 그날 오후 민주는 유라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서재 책상 위에는 그들의 관계를 시작하게 했던 이제는 낯설게 느껴지는 서류 한 뭉치가 놓여 있었다. 혼인 계약서. 우리가 처리해야 할 낡은 유물이 하나 남아있는 것 같아서. 민준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는 만년필을 들어 유라에게 건넸다. 마치 계약서를 수정이라도 할 것처럼. 하지만 이내 그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다시 생각해보니
이 서류는 이제 아무런 효력이 없군. 그는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유라를 향해 계약서의 절반을 내밀었다. 같이 없애버릴까? 우리의 과거를. 유라는 그의 손에 들린 계약서의 나머지 절반을 잡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동시에 힘을 주어 계약서를 반으로 찢었다. 찍 하는 소리와 함께 그들을 묶고 있던 마지막 족쇄가 사라졌다. 그들은 멈추지 않고 계약서를 더 잘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때까지 찢어버렸다. 종이 조각들이 마치 축하의 꽃잎처럼 책상 위로 흩날렸다. 유라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해방감과 기쁨을 느꼈다. 강지훈의 배신으로 시작된 고통스러운 과거, 복수를 위해 맺었던 계산적인 관계, 그 모든 것의 상징이었던 계약서가 마침내 사라졌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민준이 흩어진 종이 조각 위로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바로 그 순간 그가 유라에게 말했다. 잠깐 눈 감아봐. 유라가 의아한 표정으로 눈을 감았다. 잠시 후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떠도 돼. 유라가 눈을 떴을 때 눈앞의 광경에 그녀는 숨을 멈췄다. 권민준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만하고 당당한 그 남자가 그녀의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고 검은 벨벳 상자가 들려 있었다. 상자가 열리자 그 안에서 세상의 모든 빛을 머금은 듯한 반지가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한유라. 그가 이전의 청혼 아닌 청혼 때와는 전혀 다른 진심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지난번엔 상황에 떠밀려 제대로 하지 못했던 말을 이제 하려고 해. 나는 당신의 사업 파트너나 당신을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평생 당신의 옆에서 당신을 웃게 해주고 당신이 기댈 수 있는 집이 되어주고 싶어. 당신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당신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가는 당신의 유일한 남자가 되고 싶어. 나와 진짜 결혼해 줄래? 그의 손에 들린 반지는 그가 직접 디자인한 것이었다. 중앙에는 신뢰와 충성을 상징하는 희귀한 블루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었고 그 주위를 작은 다이아몬드들이 방패처럼 감싸고 있었다. 그녀를 영원히 지키겠다는 그의 약속을 형상화한 디자인이었다. 유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울면서 웃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결혼할게. 당신이랑. 민주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왼손 약지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형식적인 예물이었던 심플한 웨딩밴드는 이제 그의 사랑과 약속이 담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반지로 대체되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JW그룹의 본가인 북악산 한옥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시험받는 자리가 아니었다.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축복하는 자리였다. 권대현 명예회장은 유라를 보자마자 인자한 웃음으로 그녀를 맞았다. 네, 그럴 줄 알았다. 내 눈 속에 담긴 불꽃을 처음부터 알아보았지. 우리 JW 가문의 훌륭한 안주인이자 민준이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최고의 동반자다. 그는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으며 진심 어린 축복을 건넸다. 민준의 부모님 역시 이제는 유라를 진정한 며느리로 대하며 따뜻하게 그녀를 품어주었다. 어색했던 첫 만남과 달리 이제는 가족들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음꽃을 피우며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유라는 아버지의 죽음 이후 처음으로 따뜻한 가족의 울타리를 느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유라와 민주는 아름다운 한옥 정원을 단둘이 거닐었다. 손을 꼭 잡은 채 달빛 아래에서 미래를 이야기했다. 더 이상 사업이나 적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함께 떠날 첫 휴가. 두 사람의 취향을 담아 꾸밀 새로운 집, 그리고 언젠가 태어날 아이들에 대한
소박하지만 행복한 꿈들이었다. 강지훈이라는 이름은 이제 아득한 과거의 상처일 뿐이었다. 그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 남자와 이렇게 극적으로 만나 사랑에 빠질 수도 없었을 것이다. 어쩌면 그 모든 시련은 두 사람이 서로를 만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던 운명의 과정이었을지도 모른다. 달빛이 비치는 정원 끝에서 두 사람은 멈춰 섰다. 민준이 유라의 뺨을 부드럽게 감싸고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계약으로 맺어진 파트너가 아닌 평생을 함께할 운명의 동반자로서 나누는 조용하고 성스러운 맹세의 키스였다. 그들의 새로운 장이 이제 막 진정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1년 후 대한민국 경제인 대상 시상식장.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단상 위로 쏟아지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YS그룹의 대표 한유라가 서 있었다. 그녀는 올해의 경영인 대상 트로피를 손에 들고 이전보다 한층 더 깊고 부드러워진 카리스마로 좌중을 압도하고 있었다. 지난 1년은 YS그룹에 있어 도전이자 기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손에서 YS그룹은 과거의 스캔들을 완벽하게 씻어내고 JW그룹과의 성공적인 협업을 통해 글로벌 브랜드로 재탄생했다. 회사의 가치는 그녀가 처음 경영을 맡았을 때의 3배 이상 뛰어올랐다. 이 영광을 불철주야 함께 노력해준 YS의 모든 임직원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 맨 앞줄에 앉아있는 한 남자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곳에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권민준이 있었다. 저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가장 냉철한 비평가이며 저의 모든 것을 지지해주는 제 남편에게 이 모든 감사를 전합니다. 진심이 담긴 그녀의 소감에 장내에서는 뜨거운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카메라 플래시가 두 사람을 향해 쉴 새 없이 터졌다. 아내를 바라보는 권민준 회장의 꿀 떨어지는 눈빛은 다음날 모든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굴 예정이었다. 재계에서 권민준 회장은 2개의 얼굴을 가진 것으로 유명했다. JW그룹의 회의실. 그는 냉혹한 상어였다. 수조 원이 걸린 프로젝트 보고서의 허점을 날카롭게 파고들며 임원들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다. 이런 안일한 기획안으로 저를 설득하려 한 겁니까, 전원? 오늘 밤까지 다시 만들어 오세요. 그의 말 한마디에 회의실의 온도는 영하로 떨어졌다. 바로 그때 그의 개인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화면에 뜬 발신자명은 내 여왕님. 그 순간 회의실을 지배하던 냉혈한의 얼굴이 봄눈 녹듯 부드럽게 풀렸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손을 들어 회의를 중단시켰다. 잠깐, 아주 중요한 전화라 받아야겠습니다. 그가 회의실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는 모습을 본 임원들은 이제는 익숙하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다. 아주 중요한 전화는 99.9%의 확률로 사모님. 한유라 대표의 전화일 것이었다. 응, 유라야. 회의 중 아니. 거의 다 끝났어. 무슨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안에서의 그것과는 180도 다른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톤이었다. 저녁 메뉴 당신이 해주는 건 뭐든 맛있어.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 내가 일찍 들어가서 도와줄까? JW그룹 회장이 중요한 회의를 중단시키고 아내의 저녁 메뉴를 상의한다는 사실. 처음에는 모두가 경악했지만 이제는 그의 지독한 아내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제게의 상어가 아니라 아내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되는 남자. 아내 바보 총수는 권민준을 따라다니는 가장 유명한 별명이 되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집에서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거실 TV에서는 경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RS 캐피탈의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 소식이었다. 에이드리안 존은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몰락했고 강지훈 역시 실형을 면치 못했다. 그의 아버지가 이끌던 회사도 연대 책임으로 부도 처리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내용이었다. 유라는 덤덤한 표정으로 뉴스를 바라보았다. 한때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그 이름들이 이제는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하는 과거의 소음일 뿐이었다. 민준이 다가와 리모컨으로 TV를 껐다. 쓰레기 같은 소식은 볼 필요 없어. 그는 식탁에 앉은 유라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겹쳐 잡았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유라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알아요. 내 현재와 미래는. 여기 당신과 함께 있으니까. 그녀의 얼굴에는 완벽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주말 오후 두 사람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넓은 부지에 서 있었다. 그들이 함께 살아갈 새로운 집이 지어지고 있는 곳이었다. 서재는 남향으로 해서 햇빛이 잘 들게 하고 정원에는 당신이 좋아하는 수국을 가득 심어야겠어. 그럼 부엌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오픈 키친으로 하고 당신을 위한 와인 셀러도 가장 좋은 걸로 만들어요. 두 사람은